네, 시선 집중의 3부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을 하는데, 자, 이 문제 2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의원님? 정말이지 실망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네. 부동산 공공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7, 80년대 뭐 복부인이 활개치고 땅 투기를 버젓이 하던 때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더구나 택지 개발, 토지 분양 같은 그런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네.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해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네. 국토부나 LH로부터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그러니까 1차 뭔가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식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네. 통해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예. 달리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사건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사이기 때문에 예. 뭐 정밀한 조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또 그 광명 시흥 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 조금 시간을 갖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변창흠 장관하고는 좀 얘기를 안 나눠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LH 사장을 지내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에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관리 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 그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예. 그런 것이 다 밝혀져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예. 당시에 관리 책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그 정책 결정 과정하고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요. 변창흠 장관이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LH 직원들이 이 지역에 땅을 투기한 시점을 보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이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LH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부분, 그다음에 사전에 정보가 또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내지 그러니까 공개됐는가의 문제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은 문제 직원들이 토지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직접적인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보상부서라고 보도는 나오던데.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 보상부서가 어느 지역을 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자라든지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하는 직위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위야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국토부나 또 공사 또 관계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또 유관 용역업체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네. 보상 파트의 본부장도 지금 이게 가입했다는 가 개입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오늘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상부서라는 점을 정반대로도 볼 수가 있는 게 네. 택지지구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파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상부서 직원들은 몰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보상부서 직원들이 지금 딱 콕 찍어서 투기를 했다면 네. LH 안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 정보가 공개됐고 공유됐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이네들이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아직은 뭐 단순한 추측이고 예. 그렇게 내부
회사 내부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이야말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니까 명백하게 범죄 행위라고 지탄받아야 하고 처벌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제 오늘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총리실이 주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다 걸러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소유주를 네. 다 조사해서 예. 이들이 국토부 관계자인지 LH 관계자인지 또는 뭐 지방 정부나 지방 공기업 관계자인지를 다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 이름 동원했을 경우도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들의 그 개인 신원 정보나 이런 것은 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망 같은 것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뭐 지인이나 뭐 제3자의 경우 예. 이를테면 차명 거래를 했다거나 하는 네. 경우를 어떻게 밝혀낼 거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직접 이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 뭐들은 밝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조사 대상의 범위인데요.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SH공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신도시 예정지의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범위를 넓히자면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선 그렇지만 특정될 수는 있어요. 네. 3기 신도시 예정지구가 6개 플러스 2, 또 대규모 택지가 있으니까요. 우리 네. 모두 8개라고 보고 또 예.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가 추가됐으니까 9개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 이 토지 소유자들이 누구인가? 네. 뭐 국토부 관계자인지 LH 관계자인지 아니면 지방 정부나 지방 예. 공기업의 관계자인지는 조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조사해내고 예. 그들이 어떻게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면 실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을 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그 지정이 된 신도시 이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까지 범위가 확장이 될 여지는 없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도 있겠지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역대 정부의 뭐 택지 개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엄청 많죠. 예.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막 벌린다고 해서 일이 수습되는 건 아니니까 이번 3기 신도시 이 개발 계획 전후의 네. 택지 소유 관계들을 네.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부는 부동산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단속반도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 기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출범시키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무슨 국민의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뭐 부동산 빅브라더다 네. 해가지고 그 기구의 출범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우리의 어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분석원이 대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택지가 조성이 돼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는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 법상으로는 무조건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부동산 거래 행위의 이상 거래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를 매매한 거래는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검증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네. 그 권한을 주게 되면
저는 이런 일들은 예방되거나 또는 걸러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게 지금 그 정부의 합동 그 조사단 말고 바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위법 혐의를 밝혀내는 것, 지금 저희들은 뭐 명백하게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법리적으로는 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가령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예. 또는 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것을 위반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네. 직접 택지 개발 계획을 뭐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그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할 거냐? 뭐 이런 법리상의 다툼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예. 당연히 확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LH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상부서에 있다고 해서 개발 정보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에 반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넓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택지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예. 거기에 약간의 의심이 있다면 저는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종합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 그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 환수하고 경우에는 몰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입니다. 네. 가령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또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환수 가능합니다. 추징이? 네네. 예.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현행 법 체계가 뭐 미흡하다거나 불완전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대님이 이참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 공무원 비리 신고센터 설치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 주는 문자를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도 그런 신고센터가 없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뭐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청와대의 그 국민청원 난에도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강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LH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 택지 신탁제도도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드러난 것이 무슨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뭐 중하위직들의 투기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관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간다고 하면 더 투명해지지 않겠는가. 그건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는 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1가구 1주택 원칙을 제기했을 때 내놓았던 법안들입니다. 차제에 이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